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HBM4 계약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 신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 글은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까지 HBM4를 샘플을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는데 과연 TC 본드는 뭘 썼을까? 거기에 대한 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상력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HBM4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 인증을 앞두고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SK 하이닉스로부터 지난 3월 달에 HBM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HBM3E 12단의 예를 든다면 샘플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양산 공급에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했으니 3, 4, 5, 6, 7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SK에서는 10월 달에 HBM4를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반기 중으로 내년 26년도 생산될 HBM의 엔비디아하고 공급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쟁사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도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지렛대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크론과 삼성을 끌어들여서 SK 하이닉스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C 본더에서 멀티 본더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과 한미 반도체를 같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엔비디아도 SK 하나만을 주력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게 많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벌써 콜을 받아줬고 그 다음에 삼성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율이 낮지만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잖아요. 미국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쭉 살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SK 하이닉스하고의 HBM 본 그 계약을 미루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검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하고 수년 동안 이 HBM을 개발하면서 그냥 눈만 깜빡해도 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탁탁 가는 거. 이런데 왜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냐고요. 자, 핵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HBM4 계약을 미루고 있을까?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왜? SK 하이닉스는 HBM3E에서 80 내지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HBM을 받아서 AI GPU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정말 70%가 넘는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다분히 SK 하이닉스의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라는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1분기에 41%, 2분기에 41%의 그 영업이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HBM4도 샘플도 3월달에 가장 먼저 제공했고 기술력, 수율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1등이죠. 그런데도 계약을 망설이는 것은 기술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HBM4입니다. 어드밴스드 MR 모프 공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림이나 실물이나 SK는 참 마음에 들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가격 협상용 카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HBM3
HBM3E에서 시장 진입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상대가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당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HBM3 12단을 넘어서 HBM4가 오니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3월달에 SK, 6월달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월 31일에 컨퍼런스 콜에서 HBM4를 주요 고객사한테 넘겼다 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7월 초라든가 7월 중, 그러면 텀이 3개월, 4개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마이크론, 삼성 순차적으로 이 HBM4의 샘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HBM4 샘플을 빨리 달라고 종용했다는 그런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떡을 다 들고 앉아서 지금 아주 입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삼성은 HBM3E 가격을 20 내지 30% 인하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 보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삼성의 HBM3 12단위 콜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모간 스탠리에서 나왔죠. 마이크론도 원 베타 D램 기반 HBM4를 저전력 고대역 보호를 강조하면서 니치 마켓, 이게 틈새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치라는 것은 틈새를 하는데 남이 모르는 좋은 낚시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 일단 가장 좋은 떡인 SK 하이닉스를 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또 물량 깡패에다가 가격까지 아주 좋은 조건을 낮게 하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하고 빨리 이렇게 그나마 HBM4 아니면 2026년에 물량 공급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가격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SK야 독점 깨질 수 있어, 가격 좀 내리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이 충분한 상상력이죠.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죠. 혼자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 하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SK 하나만 아니어도 마이크론하고 삼성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시간 벌기 전략입니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4, 그러니까 루빈에 들어가는 그 공급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랙웰의 그 렉 전체를 이렇게 크게 쌓는 거잖아요. GB300인가 이런 거에는 그 블랙웰 AI GPU가 7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발열이 많은 건데 72개 렉을 제가 SK 그 전시장에서 한번 보고 왔거든요. 이만하게 있는데 그거를 그 안에다가 72개 AI GPU를 넣으니까 발열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블랙웰 울트라의 렉에서 이 발열 이슈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HBM3 12단의 생애 주기가 조금 길어지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HBM4 수율은 65% 내외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얘기도 있고, 마이크론도 수율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언제 꽤 됐지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HBM3 12단 수율과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이 말은 아직 둘 다 실질적인 대체 공급자로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끌면서 삼성이라든가 마이크론이 수율이 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의 계약을 질질 끌면서 삼성과 마이크론의 기술 완성도를 최대한 확인하고 올려주고, 그리고 3사 모두 최적의 조건을 끌어내는 시간 벌기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먼저 SK 하이닉스 물량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삼성,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순차적으로 퍼스트 벤더, 세컨, 서드 벤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는 전략적인 걸 하겠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그 분산 고려도 있을 거예요. 미중 이제 갈등 속에서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겠죠.
중국이 엔비디아가 만든 H20을 수출을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해주겠다 하고 딱 풀었는데 중국에서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H20에 그 백도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되도 않는 얘기를 또 시비를 걸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항상 그래요. 긍정과 부정이 섞여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인데 지정학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중국 의시에서 D램 생산 비중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시 공장에서 D램을 많이 만들지만 그렇다고 HBM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지금은 뭐 트럼프가 뭐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미국 기업을 굉장히 무대하고 미국의 공장들이 다 유치되기를 원하니까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마이크론도 미국에서 HBM 생산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어요. 아이다호주라든가 뉴욕주에 폐비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27년, 28년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이제 한국 기반이지만은 미국 텍사스의 대규모 HBM 라인을 증설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에 100% 의존하는 구도는 더 이상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변화를 위한 상업적이고 지정학적인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4가 루빈이 지금 출시가 뭐 올해 하반기에서 4분기 늦게 아니면 26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HBM4를 또 26년의 물량을 미리 계약할 이유는 없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가격 협상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삼성의 가격 인하, 삼성이 지금 HBM3 12단을 콜을 다와 우리는 가격을 20, 30% 내려서 대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이드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시간 벌기, 삼성 마이크론이 기술 완성도가 좀 끌어올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인 분산도 있을 거고 가장 큰 거는 멀티 벤더 전략이겠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SK 하이닉스를 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뭐 마이크론도 기술이 올라와 있고 이제 덩달아 3등인 삼성도 지금 기술력이 올라와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언제나 복수 공급망을 선호합니다. TSMC도 예외가 아니고요. SK 하이닉스도 G10본도에서 멀티밴드로 가는 거는 막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마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멀티밴드 전략이고 가격 협상일 겁니다. 요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마 요 기간이 조금 계약이 늦어질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SK 하이닉스는 B100 초기 물량에선 여전히 주력 공급자입니다. B100뿐만 아니고요. GB200이나 GB300이나 역시나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를 쳐낼 수가 없습니다. 괄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 그 다음에 루빈조차도 SK 하이닉스 없이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삼성과 마이크론이 26년 상반기까지 수율, 전력, 성능 인증을 통과할 경우 26년 중반 이후에는 3자 공급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원C D램.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시도하지 않은 원C D램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원B D램보다는 그 성능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전력 성능도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원B D램으로 만든 HBM, 그다음 삼성전자가 만든 원C D램을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면 엔비디아는 가격, 일정, 전략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영업을 하고 AI GPU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SK는 조금 위협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이제는 이제 3사가 거의 어쩌면 대등한 그런 경주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엔비디아는 사실은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린 게 이만하게 진 거죠. 이제 3사가 거의 뭐 3개월, 1개월 사이로 이렇게 지금 샘플을 넣었으니까 아직까지 루빈이 장착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전략들이 제 눈에 보여서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만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